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제1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철학과 문장수입니다. 본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칸트의 시공간 이론,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칸트 인식론에 대한 중요한 비판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제3장에서는 칸트 인식론에 대한 현대 철학자들의 비판을 다룰 차례입니다. 칸트 인식론의 견고한 성벽을 어떻게 현대 철학자들이 허물었는지 콰인, 푸코, 스트로슨 그리고 피아제의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콰인의 비판입니다. 콰인은 분석과 종합의 구분을 해체하며 경험주의적 홀리즘, 즉 전체주의적 인식론을 제시합니다. 그는 범주가 고정불변한 하드웨어가 아니며 모든 지식은 거대한 지식의 그물망을 형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력한 경험적 증거가 있다면 칸트의 필연적 범주조차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콰인의 핵심 비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험과 무관한 순수 분석적 지식은 없으며 범주 역시 과학적 체계의 일부일 뿐이다. 다음으로 푸코의 비판을 살펴보겠습니다. 푸코는 역사적 아프리오리 개념을 통해 칸트를 비판합니다. 그의 핵심 논지는 인식의 틀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시대의 담론과 권력이 만들어낸 역사적 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푸코는 에피스테메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칸트의 12범주는 18세기 근대의 산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시대가 변하면 지식을 구성하는 근본 규칙, 즉 에피스테메도 변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식의 조건은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라는 것이 푸코의 주장입니다. 세 번째 비판자는 스트로슨입니다. 그는 기술적 형이상학을 주장하며 초월적 심리학의 제거를 시도합니다. 스트로슨은 칸트의 정신은 계승하되 증명 불가능한 망령들을 걷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비판은 물 자체나 마음의 신비한 작용은 근거 없는 초월적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스트로스는 대안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적, 개념적 체계의 최소 조건만을 분석하자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현대의 철학의 비판적 시각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콰인은 형이상학적 연역의 논리성을 비판하며 분석종합 구분의 허구성과 범주의 경험적 수정 가능성을 역설했습니다. 푸코는 선험적 연역의 보편성을 비판하며 인식의 틀은 역사적, 권력적 담론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로스는 연역의 심리학적 전제를 비판하며 마음의 신비를 제거하고 개념 구조의 언어적 분석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이자 마지막 비판자인 장 피아제의 칸트 비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아제는 필자가 지지하는 구조 구성주의 인식론을 통해 정적인 틀에서 동적인 구성으로 인식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피아제는 발생적 인식론의 창시자로 만약 칸트가 인식의 법칙을 세웠다면 피아제는 그 법칙이 어떻게 건설되는지를 과학적으로 추적했습니다. 그는 지식이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생물학적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동적인 도구라고 보았습니다. 구조 구성주의의 등장 배경과 핵심 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칸트가 세운 인식의 성벽은 현대에 와서 역사성, 수정 가능성, 언어적 구조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인식은 고정된 발견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과정이며 인식의 틀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피아제는 범주의 선천성을 비판합니다. 칸트는 시공간과 12범주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착된 불변의 선천적 형식, 즉 고정된 하드웨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아제는 범주가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의 조작과 오퍼레이션을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하며 행동하는 주체를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작을 통해 범주가 어떻게 형성될까요? 아동은 사물을 만지고, 던지고, 옮기는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인식을 구축합니다. 예를 들어, 눈앞에서 사라져도 존재함을 학습하는 대상 영속성, 신체 활동을 통해 거리와 방향을 습득하는 공간 개념,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결과로 이어짐을 경험하는 인과성 등이 모두 조작을 통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형성 과정은 동적 평형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첫째, 동화는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인지 구조, 즉 도식에 맞추어 흡수하는 과정입니다. 둘째, 조절은 새 정보에 맞게 기존의 인지, 구조를 수정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형은 동화와 조절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인식 구조로 나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칸트와 피아제의 결정적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범주의 기원에 대해 칸트는 선천적이라고 보았으나 피아제는 구성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식의 성격은 칸트에게 정적이고 필연적인 구조였지만 피아제에게는 동적이고 발달하는 구조였습니다. 연구 방법 또한 칸트는 개념적, 초월적 분석을 사용한 반면 피아제는 실험적, 발생적 관찰을 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개념은
칸트의 초월적 주체와 피아제의 조작적 주체로 대비됩니다. 피아제는 지식이 발견이 아닌 발명, 즉 100% 주체적 재구성이라고 보았습니다. 피아제에게 지식은 외부 세계의 단순한 복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체가 자신의 행동 체계를 통해 세계를 재구성한 결과물입니다. 칸트의 12범주는 불변의 출발점이 아니라 인지 발달의 정교한 최종 목적지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 피아제의 핵심 주장입니다. 인식의 안경 제조법이라는 비유를 통해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칸트가 우리에게 고정불변의 인식의 안경이 있다고 가르쳤다면 피아제는 새로운 환경을 접할 때 그 안경의 렌즈가 어떻게 서서히 깎여나가는지, 그리고 끊임없이 그 안경을 새로이 구성하는지 그 제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 비유는 칸트와 피아제의 인식론적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